네, 안녕하세요. 갓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EV9 GT 라인입니다. EV9 지난번에 실내에서 보셨죠? 그런데 이제 야외에 나와서 햇빛 아래에서 보니까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너무 막판에서 거리에 내놓으면 얘만 동동동 뜨는 그런 컬러입니다. 시선이 막 집중될 것 같은데요. 이런 EV9 어떤 차인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외관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강인한 느낌. 그릴, 와,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아랫부분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아주 멋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모델에 비해서 GT 라인이 저는 마음에 더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이다 양쪽으로 있는 거, 사실 라이다가 드러나 보이는 거 예전 같으면은 밖으로 센서가 나와 있어서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비싼 걸 이 차에 붙여줬다고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초음파 센서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센서가 앞쪽에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 눈에 띄실 거고요. 오히려 디자인을 더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미래적인 자동차의 느낌을 잘 살려놓고 있죠. 이런 부분에 엣지를 착착착 살려서 만들어 놓은 거,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날카롭게 이렇게 엣지를 주면서 90도,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각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각져 있지 않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유선형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공기저항 계수가 CD값 0.29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디자인을 해낸 것 같고요. 측면에도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기저항을 줄이는데 한몫했겠죠. 손잡이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데 이런 팝업식 손잡이도 아마 공기저항을 줄이는데 한몫했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날개 부분, 날개 윗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을 또 파놨어요.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렇게 공기저항을 낮추는데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휠이 굉장히 멋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햇빛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어쨌든 공기역학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볼까? 혼나나? 부서질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운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전 딴 데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자율주행 HDP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죠. 지금 시승해 보니까 앞쪽이 약간 낮아서 저 앞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요. 우와, 알아서 섭니다. FCA2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고속도로로 갑니다. 고속도로 올라가죠. HDA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했고요. 우측 방향지 시등 켰습니다. 차선을 알아서 변경해주네요. 시뮬레이터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 같으면은 이렇게 잘해주진 않는 것 같은데. 자, SCC로 바뀌었어요. 차가 진짜 도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진짜로 도는 거예요. 쏠 때도 알아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지. 사고 안 난다. 차선이 지워져도 맵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까지 이렇게 HDP를 작동시켜주고요. 야, 세상에 다 EV6하고 EV9밖에 없네요. 기아차가 말하는 기아의 미래인 것인가? 오, 앰뷸런스가 왔어요. 뒤에 앰뷸런스가 오면 알아서 이 차가 인식하는 거죠. 저 양아치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뒤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가 내 눈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딴 데 보면 야, 앞에 봐 라면서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안 보면 그럼 풀어버린다는 거죠. 자동 주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주차 버튼이 있는데요. 알스파2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얘가 주차를 합니다. 뒤에 차가 있지 않아도 그려진 그 주차선에 맞춰서 내가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대각선 주차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게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엔 T자 주차, 평행 주차만 가능했죠. 즐겁고 편안한 주행 잘했어요. 재밌었죠? 여기 사이드 스텝이 따로 자리 잡고 있네요. 어떤 차는 이게 있어서 더 불편한 차들이 있거든요. 밟아서 들어가는 거 나름 괜찮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차다 보니까 있는 게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튀어나오니까 약간 미끈함이 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사이드 스텝을 달아보니까 공기역학이 더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공기역학에 더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거, 요거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21인치 휠이 19인치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연구소에서도 미스터리라고 해요. 미쉐린의 그런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갔던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21인치가 좋다, 이것도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인치가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엣지에 정확하게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21인치 같아요. 시트도 이런 패턴이 박혀있는 갈색 시트, 오 괜찮은데?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돼 있냐면 이 색깔입니다. 오염이 안 될 것 같은 두터운 가죽의 시트 같은 느낌이에요.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데에 좀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탄탄한데 그래도 꽤 편합니다. 이거 진짜 우드 감촉이 나는 거, 실제로 우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FOD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다, 불이 켜지는 부분, 이걸 FOD로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조금 약하죠. FOD라고 얘기하려면 이 차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불필요한 카메라를 엄청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카메라들이 나중에 점점 하나씩 사용이 되듯이 현대기아가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죠. 딱 맞춰서 옵티마이즈 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메이커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 불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프로세서가 뭐 엄청나게 좋다거나 그런 것들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든지 뭐 FOD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탈로그는 이렇게 가격표도 나왔는데요. 가격표를 보면은요,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7,671만원, 보조금을 다 받으면 6,900만원대에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좀 높은 트림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정도, 여기서 보조금 받으면 한 7,900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EV6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갈등되시죠? 이 가격표는 따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컴컴하니까 더 멋지네. 테일램프도 굉장히 멋진데 파워 손잡이 잡아 당겨서 여는 방식, 그랜저라든지 뭐 G90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스프링을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벤츠 S클래스, E클래스에는 요즘은 안 당기면서 그냥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이거 모터쇼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밤에 보는 인테리어는 또 이렇구나. 라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게 앰비언트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룸 라이트가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고급차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불편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둘 다 굉장히 열심히 인테리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기아의 인테리어가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면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상식선에 있는 게 기아의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수납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휴대폰을 수납하는 자리가 있고 휴대폰 수납했을 때도 여기서 휴대폰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그리고 이거 지문인식 시스템 현대차는 여기다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붙여야죠. 그래야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지문을 찍어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도 내가 페이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누를 수 있도록 해놓는 거. 파킹도 이렇게 이렇게 내 차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각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BMW 같은 차는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아래에서도 볼 수 있죠. 공조장치, 현대차 같은 경우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이 아래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에 따로 넣었을 때 그게 그다지 편리하지 않거든요. 그걸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핸들에 좀 가린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가리면 어때? 이렇게 보면 되지. 어차피 공조장치는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가려지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속도계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뭐냐면 운전자의 눈을 보는 카메라예요. 이렇게 고개를 뒤로 했을 때 여기 가려지는 게 PRND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고개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좀 더 양쪽으로 좀 벌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이런 건 가장자리에 여백이 하나도 없이 여기 브레이크가 딱 붙어 있는데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원래 굉장히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실 텐데 근데 결과물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사용하기 좋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잘 옮겨져 있어요. 이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멀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커브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좀 멀어서 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인지 왼쪽으로 대부분의 메뉴를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터치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퀵 컨트롤로 화면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거 잘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적지를 일단 입력해 볼까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이 장소로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몇 분이나 남았나를 여기 표시해 주는 게 있는데 18분 남았다. 23 더하기 18은 몇이야? 요거 바로 딱 눌렀을 때 딱 바꿔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른 다음에 다시 누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봐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메리디안하고 손잡기를 정말 잘한 것 같죠.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은 지금 여기에 멜론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스피커를 여기 어디 붙여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볼륨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볼륨 스위치가 있거든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쉬운 위치인 것 같고요. 나머지 버튼들도 위치를 칭찬할 만합니다.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눌렀을 때 클릭이 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클릭이 사실 실제 클릭이 아니고 이 햅틱으로 딱 눌렀을 때 클릭되는 것처럼 딱딱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 거, 이 차를 리뷰한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푹신하고 망사로 돼 있어서 이 망사 나 좋아한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뭔가 성적 취향 죄송합니다. 에어벤트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어요. 공조장치가 가로로 굉장히 길고 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릴이 막 두드러지면 요즘은 옛날 차처럼 보여지거든요. 너무 작다고 하면 공기가 나올 때 소리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절한 걸 디자인으로서도 잘 활용한 이런 요소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잘 보지 못했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웨이브랑 왓챠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돼야죠. 구독 안 하면 예고편도 못 봐? 아이씨.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캠이 2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앞쪽도 QHD, 뒤쪽도 QHD로 해상도도 높아지고요. 메모리도 내가 갖다 끼일 수 있고 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트인 캠이 훨씬 더 좋아졌죠. 64기가 껴져 있네요. 원하신다면 이걸 256이나 뭐 그 이상으로도 업그레이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사이드 서포트도 조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뒤로 발라당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조수석 시트 시스템을 초기화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죠? 배터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7인승의 뒷좌석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도 앉을 수 있으니까 7인승인 거죠. 앞에 2좌석, 3좌석, 2좌석 이렇게 해서 7인승인데 여기 가운데에 앉은 사람도 불편 없이 갈 수 있느냐? 약간 불편할 텐데 그래도 앉을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턱이 없어요. 앉았을 때 편합니다. 바닥에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 거 칭찬하고 싶네요. 컵홀더 여기 제대로 잘 잡고 있고요. 이게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는데 꺼낼 수가 없는 정도로 깊어집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죠. 괜찮나? 이거 너무 기쁜 거 아니야? 뒷좌석에 앉았을 때 차가 좀 특별하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 헤드레스트가 망사로 되어 있는 게 차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 있는 플라스틱의 품질도 EV6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MPV라든지 이런 차를 탄 것 같은 강인한 손잡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 토출구가 상단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돌리는 게 열고 닫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거 아니고요. 가장자리에서 무풍 에어컨처럼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제 취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스위치가 따로 자리 잡고 있어요. 뒷좌석의 에어컨을 따로 조작할 수 있도록 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위에 있으면 약간 승합차 느낌이 나고 밑에 있으면 약간 고급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용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더 좋긴 하죠. 2열을 위해서도 2개의 스피커를 자리 잡고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탄탄한 시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젖혀지거든요. 좋은데? EV6의 뒷좌석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EV9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뒷좌석이 훨씬 더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세웠을 때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뒤로 더 젖혀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일단 안 닿아요. 3열을 위한 에어컨이 따로 있습니다. 시원해요. 3열을 위한 스피커, 컵홀더, 수납 공간이 조금씩 더 있습니다. 제대로 된 3열이에요. USB도 따로 나오고 무릎도 닿지 않고 머리도 닿지 않는 그런 3열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여기에 우퍼가 달려있는데 우퍼는 절반만 드러낸 상태로 이 밑으로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0인치는 되는 것 같네요. 권장할 만한 3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서 뭐 장거리를 간데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열 시트를 메인 뒤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트렁크가 그래도 있어요. 이런 거 2열을 젖히는 버튼이 여기 있고 3열은 끈으로 당겨서 젖히면 와, 넉넉하고 진짜 빤빤합니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버튼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 차에서 자고 나서 문을 열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짐이 이걸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덮개가 따로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만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성훈 대표님께서 이걸 못 보시고 이걸 보시고서 나를 위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손이 안 닿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윤성훈 대표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은 가능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고요. 220V도 아울렛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16A까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5대 정도를 동시에 충전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하얀색 투톤 시트, 남색 시트가 저는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이거 마사지가 아니고 바이브레이터인데? 아니, 엉덩이를 지금 막 이대로는 마사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려. 안돼. 여기 보면 열선과 통풍도 다 지원을 합니다. 옆에 이건 뭐 수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스크린이 있고요. 지금 이 시트는 스위블 시트가 아니고 안마 시트고요.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안마 기능이 빠지는 대신에 의자가 뒤로 돌아요.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을 이렇게 젖힐 경우는 뒤를 보면서 트렁크를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EV9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런 차를 우리가 정말 기다려왔잖아요. 아이가 셋 있는 집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EV9이 나오면서 그런 갈증들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벽은 기아의 미래를 형상화한 벽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군대 가면 선임이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눈 감아봐. 네, 알겠습니다. 뭐가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미래야. 이러는 거 같잖아요. 미래라고 하긴 좀 뭐 어쨌든 뭔가 예술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